We have the designer and professional seamstress 오은경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저는 의상 디자이너이자 의상 제작자로 옷을 만들고 있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님은 지금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냥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차이점이 일단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디자인한다는 뭐 만약에 나는 디자이너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가요?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가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시즌에 맞게 컨셉을 잡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잡고, 그거를 이제 샘플실이나 뭐 샘플링을 통해서 완성된 옷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분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이제 디자이너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제작자라는 개념은? 제작자는 좀 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만들고 싶은, 제작을 하고 싶은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이제 그분이 디자인을 정하시는 거죠. 제가 디자인을 정하는 경우는 없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원단이나 뭐 부자재 이런 것들은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는 있어도 디자인을 제가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들거나 그러는 거를 그죠. 제가 직접 하는 디자이너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Okay, so she's a professional seamstress and she feels that in Korea it's not that popular compared to like a designer. Because even though I am calling her a designer, she's not your typical designer. So like when we think of designers, it's the person who thinks of a concept for a season, makes up the drawings and the design, and that's why they are the designer. So more of like the drawing aspect, I feel. And for her, she's actually the person that if, let's say, I want to do something, I will have a broad design or an image in my head, and I will go to her for her to make it for me. She will try to maybe advise on some of the accessories that I might want to use and stuff like that. But a little bit of the difference is that she's the one that makes everything. She doesn't necessarily like just start designing stuff from scratch. Now, the reason why we recently had you in the studio was because I hear that you were able to work with 공원소녀 recently. So I really want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how you were able to meet up with the girls. 사실 이번에 공원소녀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디자이너님을 최대한 빨리 좀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공원소녀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의상 디자이너를 하기 전에 스타일리스트로서 일을 좀 오래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일을 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그룹의 멤버가 이번 공원소녀 앨범에 프로듀싱을 했어요. 그 누군지를 발표할 수 있는 걸까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했죠? 그 프로듀싱한 이름은 수인리라고 돼 있나? 네. 라고 할 텐데 그 파란이라는 그룹에 파란 씨, 너무 옛날 그룹. 아니요. 저희 1세대를 좋아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셔서 그럼 다행이네요. 네네네. 파란을 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듀싱을 하게 돼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프로듀싱한 친구가 제가 의상 제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그룹이 있는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진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Okay. Wow, that's super cool. So it seems that for 공원소녀, how they met was, so the main producer is a former Paran member, and she was like, I don't think any of our listeners will know Paran. She's like, no, we've got listeners who know like first generation artists, so they know Paran. So one of the members was able to help produce, and he knows that she is in this business, and so he was able to kind of toss the idea to her and to the company, and that's how they were able to kind of come together. So this is kind of where the big question is. For us as fans, we just see clothing on stage. But you as a professional, like, what's kind of the process that goes behind making clothes for idols?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우리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컴백했을 때는 사실 뭐 의상들이 좀 리폼하는 의상들이 많아서 명품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즘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입고 나와서
그냥 사서 입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분명히 있고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님이 하는 일은 이번에 공원소녀에서는 뭐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라는 그 선에 한해서 일을 네네. 한다고 하면 이제 컨셉을 잡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을 제작을 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해서 이제 뭐 리폼을 하던지 해서 이제 입히는 경우들이긴 한데 오케이. 근데 의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의상 제작소라는 곳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 선생님들이 있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잡은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디자인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원단 부자재 다 사다 드리면 선생님들이 의상을 제작해 주시는 오케이. 상황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의상 제작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일리스트 일도 했고 어머. 의상 제작자로서 일도 했고 네네네네네.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 디자이너님은 한꺼번에 혼자 그죠. 다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SOS 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다 하기엔 7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7명이라는 멤버가 한 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방송이 몇 개 잡히느냐에 따라서 벌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요즘은 거진 일주일에 방송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부터 일요일까지 다 방송이 다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다 잡혀버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의상을 제작하고 리폼하고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7명이기 때문에 최소 7명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50벌 이상이죠? 상하이 나누면 더 많아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멋진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생각만 하지 뒤에서는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들의 피땀 눈물이 같이 섞여 있는 피땀 눈물이죠. 정말 들어가 있는 옷들이긴 하군요. Okay, so when it comes to 공원소녀's recent comeback, I was asking like, so what was the process that she did? And she's like, so normally it's divided. There's a stylist who is going to match the concept that they want for the current comeback. And then they're going to either buy clothing that's going to be upcycled. And then normally you would reach out to a manufacturer. And there's people that do this. There's small factories in Korea that, you know, you give them the accessories, the zippers and all the stuff that you need and the fabric and the design, and they will make the clothes for you. So for her, since she's a professional seamstress, plus she was also signed on as the stylist this time around. So she was styling them, trying to figure out the concept for 7 members, plus make the clothes for 7 members, plus divide it with tops and bottoms. It's going to be more 7 members. There's music programs from Monday to Sunday these days. So 7 times 7, you get the math. She was sitting there and she was calling all of her seamstress friends to come SOS and help her because this was probably the most that she's ever done, ever. I'm kind of curious because I feel that if you're not really into clothes, if you see an idol dance,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on-stage clothes and off-stage clothes? 의상만 얘기를 봤을 때는요. 혹시 저희가 그냥 뭐 동대문이라든지 그냥 매장에서 사는 원피스나 옷을 무대에서 못 입는 경우가 그러니까 좀 다른 똑같은 옷이어도 좀 다른 게 있을까요? 같은 옷이어도? 같은 옷이어도 네. 다르게 입는 경우? 아니면 좀 약간 예를 들자면 뭐 똑같은 블라우스여도 무조건 무대 위에서 입으려면 좀 리폼을 무조건 해야 무대 위에서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혹시 다를까요? 이게 핀 조금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긴 한데 네네네네.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저는 좀 옛날부터 일을 했어서 그런지 네네. 무조건 내 가수는 화려하게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스타일리스트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 홍보도 해주면서 이 브랜드 옷도 입어주면서 리폼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뭘 더 해주고 싶고 네, 뭔가 비어 보이고 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피체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도 그런 것들은 수선을 보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어쨌든 뭐 무대 위에서도 핏이 예뻐야지 옷이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옷을 좀 리폼이나 좀 약간 잡아주는 부분이 정도까지는 있어도 리폼을 크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Okay. So yeah, fam, if we've ever seen our favorite celebrities on stage with clothing, she feels that recently when she was doing 공원소녀, she learned a little bit. She felt that she was a little bit on the older generation side because she did start off quite early in her career. And so back then it was like everything had to be spectacular. It had to be bright and it had to be in your face. And so if you were to get clothing from a brand, you would tend to actually try to spice it up a little bit more. But this time around, she's been noticing that a lot of stylists actually just kind of take it as is. And there's not a lot of stuff that is redone. For her, every time she sees the 공원소녀 member, she's like, should I add another accessory? No. Should I add a little bit more? Should I add a little bit more lace? Should I do this? And so it was a little bit of an internal war with her and what she wanted to do. But she feels that right now, a lot of the stylists are taking like a brand, kind of putting it exactly how it's fit to be made.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ces in like fits and stuff like that, you might have to grab and pinch in a little bit of the lines to make it look good on the member. But other than that, it's pretty much just how it goes. So there's kind of questions coming in, and Nur's asking a really great question. So up until now, I know that not just 공원소녀, but with just things that you've done in the past, how do you normally get work? 지금 유튜브로 저희 해외 청취자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뭐 아티스트 분이라든지 SNS랑 이런 거 보니까 광고 쪽도 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이 좀 밖에서 좀 홍보를 하면서 제가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의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좀 연락이 오나요? 좀 어떻게? 보통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했던 그게 있었다 보니 그렇죠. 그 스타일리스트 하신 친구들 그러니까 저랑 지인들. 같이 일했던 친구라든지 제 밑에서 일했던 어시던트가 이제 실장이 돼서라든지 아니면 제가 일을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실장 언니라든지 뭐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너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분들이 그 옷에 대해 만족을 하면서 다른 그 분들의 지인들이 이 옷 어디서 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가끔 제가 작업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일반 분들인데 개인인데 제작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다 대량 생산이 많지 소량으로 제작해 주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블로그를 보고서 연락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Okay. So yeah, she was a stylist back in the day. And so because of that, she does know a lot of people that maybe were working as assistants under her. And now they're like, team managers. And so they were able to, ask her to do stuff. And then, just kind of word of mouth. If somebody worked on something and they really enjoyed it, then they would kind of come back to her and ask her to do it as well. And so when it comes to recently, she's noticed that just kind of like on one-on-one, she does have a blog and she does post a lot of the stuff she's done. So people do kind of reach out to her through there. And that's another way that she does get a chance to work with other people and how she's able to work with different companies as well. So, out of working with 공원소녀 this time around, before we go into a song break of theirs, was there a particular stage outfit that you really, really liked or was like the hardest and you really wanted to put it out in the universe? 이번에 공원소녀 컴백하면서 옷이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옷들 중에서도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뭐 한 의상 컬러나 조합이 있었다면 이게 이번에 그 공연소녀를 하면서 이 공연소녀 그 가사가 되게 예뻐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에 있는 것들로 해서 좀 컨셉을 잡아서 그 곡의 이야기를 좀 의상에 담고 싶다 보니까 두 가지 컨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 다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내가 만들 건데. 그렇죠. 둘 다 만들자.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원단이랑 좀 강한 느낌이 나는 원단을 믹스한 가죽착이라는 옷이 있고 하프 자켓 착이라고 해서 반쪽은 자켓, 반쪽은 원피스. 이게 이제 이 노래 곡의 내용이 물어봤더니 그 자세한 저는 대충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 느낌으로 만든 의상이긴 한데 뭐 사람이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보여지지 않는 면도 나는 사랑해줄 수 있으니 너의 그 다른 뒷면을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상의 이중적인 면을 담고 싶어서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을 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하프 자켓 착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안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안무가 원쪽을 보여주는 안무도 있고 맞아요. 오른쪽을 보여주는 안무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봤을 땐 자켓이 보이고 이쪽으로 봤을 때는 원피스가 보이고 무대에서 보여졌을 때 좀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의상들이 다 좀 마음에 듭니다. Okay, so it seems that there's two styles that she wanted to do for this comeback, and she was like, you know what, I'm going to be making it anyways, so I don't care if it's hard. I'm going to do it. And so she had already looked at the lyrics and she already gotten the ideas from it, but she did want to ask the members and the company one more time what the real point of the song was. And it pretty much was showing the two different personalities and I'm ready to love both sides of you. And then she was looking at the choreography and she realized that there's a part where they should like the left side of their body and then the right side of their body. And so she was like, you know what? I'm going to do two different designs. So the first one she did was softer, more feminine looking fabrics with a more stronger fabric. So there's a little bit of leather that's been used in there as well. And then the other one she did was like half jacket, half dress type of an ordeal. And she's able to see both sides to that during the performances on stage. And she got inspired by that after watching the dance practice video. So definitely it's all of the ones that she liked, and the jacket dress is something she really, really loved too. We're getting a lot of great questions that are coming in. We're going to start answering those right after the next song break, but we've got Kwon Sonya who is back with Like It Hot and more of our insiders coming up after this. Today we have a designer, also a professional seamstress, Oh Kyung, in the studio, and she is teaching us her awesomeness. Now, Adrian asked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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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question. What happens if one of the artists destroyed or ripped or anything a clothing during a performance? 지금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혹시 아이돌분들이 공연을 하다가 또는 무대를 하다가 의상이 갑자기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연 중에 아니면 공연이 끝나고 라도 파손이 됐을 경우?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공연 중은 뭐 사고지 않을까. 모니터를 보다가 저희도 깜짝 놀라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고는 아니에요. 파손은 아니기는 한데 그 장갑이 조금 커가지고 떨어졌어요. 고무줄이 끼워놨어요. 아, 네. 근데 흰색 장갑인데 고무줄이 없어가지고 약간 회색 빛이 나는 고무줄이 끼웠는데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마지막에 클로즈업이 잡히면서 고무줄이 띵 보인 거야. 아, 그거는 근데 아마 선생님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근데 보통 공연이 끝나고 파손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그게 협찬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면은 이제 협찬사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뭐 그 의상비를 드려야 되거나 드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의상이 파손되는 경우는 수선을 해서 다음에 또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막 셔츠 같은 거였는데 너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 버려야 돼. 그럼 다음날 입어야 될 경우에는 밤새서더라도 다시 만드는 그렇죠. 건가? 만들어야죠. Wow. Okay, Adrian, to answer your question, oh my God. So that's intense. So apparently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hat this is held. So there's a story that actually happened today. I think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this later on tonight. But during one of the stage performances, the glove was a little big for Kwon Sonya, and it was a white glove, but they didn't have a white band, and so they put this like very off gray rubber band on it. And out of all of the close-ups that could happen, it did a close-up of that particular member with the glove on, and you can see the rubber band.
And I was like, is it only visible in your eyes? And she's like, nah, it's probably going to be visible for everybody's eyes. But if something is destroyed during a concert or like a stage performance, then if it's a sponsored clothes or if it was a borrowed outfit, they're either going to probably have to pay for it, but they normally just kind of fix it within the night and then they try to wear it for the next day. And I was like, but what if like they rip a shirt that's like beyond fixing? What happens then? They're like, the stylist might have to stay up all night and make it if they need it like for the next day. So you started constantly talking about you were a stylist before. So can we kind of go back to those early days for you? 아까 디자이너님 계속 스타일리스트를 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이게 참 들으면 아이러니한 대답이기는 한데요. 보통 스타일리스트를 하거나 뭐 의상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옷이 너무 좋았어요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옷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옷을 좋아하진 않았고 네네. 옷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사서 입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아는 언니가 스타일리스트로 먼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언니의 추천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언니가 제 천직을 구해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 언니의 추천으로 너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신반의로 저도 그냥 시작했어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스타일리스트를 했죠. Oh, okay. 네. So yeah, she was just like, normally when people who are stylists or in the fashion industry, when asked in like, why did you become a stylist? They're like, oh, since school, I loved clothes and I loved fashion. And she's like, but that's not me. So she was just like, there was this one 언니 that I knew, a friend of mine that I knew who was, that I've known since high school. I just graduated and she had already started being a stylist first. I didn't really have interest in any clothes at all. But then she just knew my personality. I think she's like my lifesaver. But yeah, she was just like, I think it's going to really match your personality. She's like, okay, I'll try. And she was kind of like, am I going to really like it? And she really, really, really loved being a stylist. And so she was a stylist for quite a while. So how does one go from being a stylist to being what you do now? 그러면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하시다가 지금까지 디자이너랑 제작 일을 하시게 되는 시점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제 제가 실장으로서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일을 거의 9년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네. 하면서 이제 실장으로 일을 할 때 신인 그룹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신인 그룹들은 아무래도 의상을 많이 제작하진 않고 의상을 사입해서 리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 가수는 화려하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리폼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들이 보통 직접 의상을 제작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리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손수 다 뭘 갖다 붙이고 짓고 다시 붙이고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내가 옷을 만들 줄 알면 이게 더 쉽겠다. 이게 좀 더 다양한 옷을 내 가수에게 더 멋진 옷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의상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9년 동안 일을 했지만 난 새로운 길을 가겠어.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지만 근데 그 커리어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의상 공부를 시작했죠. Okay. So, wow. So she was doing, she was a stylist for 9 years. She pretty much made it to the top of the game. And she actually was getting asked to do a lot of rookie groups. And to be very honest, she said that a lot of rookie groups, because a lot of money can't be used, they take existing clothing and then they kind of reform it or upcycle it. And so she was doing all the upcycling. She couldn't take it to these professional factories because they wouldn't do them for her. So at the time, she and a lot of other stylists would be like ripping clothes and, using glue guns and like, crumpets and stuff like that to put on clothing. And she's like, you know what? If I knew how to make clothing, maybe I can make better clothes for the artists that I love so much and that I want them to look better. And so she's like, even though I had made my career for the past 9 years, she threw that all behind her and she went to Japan to study in fashion. And that's how her journey started. So you finished that and you came back. But I think that, yes, you were recently able to do 공원소녀, but
I feel that you didn't jump right back into that as soon as you got back to Korea. 그럼 한국에 돌아오셔서 물론 지금은 공원소녀 같은 분들이랑 다시 이제 좀 무대적인 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SNS 보니까 광고랑 뭐 좀 다른 쪽으로 더 먼저 다시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스타일리스트적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좀 다른 길로 가신 건데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고 일단 가기 전에는 이걸로 뭔가를 더 플러스 업해서 스타일리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냥 나만의 좀 독특한 옷을 만들고 싶다로 조금 생각이 바뀌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좀 독특한 옷들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 이제 친분이 있던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작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일도 약간 우연치 않게 그렇죠. 이제 시작하게 되셨고 지금 제작자도 약간 우연치 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Okay, so wow. So, she went to Japan to study in the fact that, okay, I'm going to come back, I'm going to be a stylist again, and I'm going to try to use my knowledge to make amazing clothes for amazing artists. And then while she was in Japan and studying clothing, she started realizing, what if I made my own clothing line and started using these like really cool designs that I want to do. So it kind of opened up a whole new world for her. And that was her original plan when she came back to Korea. But then her stylist friends were just like, oh, you're back in Korea. Wait, you make clothes? Can you make this for me? Can you make this for me? Can you make this for me? And she's now a professional seamstress with that. And so it was by chance that she became a stylist, and it was kind of by chance that she's still doing that as well. So recently you were able to kind of get a taste of going back and kind of doing what you originally liked. So do you feel that you're maybe going to stay on this path? 그러면 원래 디자이너님이 목표였던 게 원래 공원소녀 이번에 앨범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도 좀 약간 생각했던 거를 좀 의상을 입혀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입히는. 그게 원래는 유학 가기 전의 목표.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맛을 보게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쪽으로 이제 다시 좀 계속 쭉 가게 될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요? 일단 제작자적으로 조금 더 그렇죠. 제작자가 조금 더 편한 게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원단이나 부자재를 사러 원단 시장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이거는 뭐 작업이 없는 날은 스케줄도 가야 되고 작업이 많은 날은 밤새서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밤샘 작업도 많았고 한다고 해도 아이돌 7명은 안 하지 않을까. 7명은 정말 너무 하더라도 이제 좀 약간 팀을 꾸려서 하시겠죠? 그래야 되고 만약에 그런 방송 쪽 그걸 무대 의상 쪽으로 만약 가수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팀을 꾸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Okay, so I was asking, would you like to do it? She's like, I feel like I'm getting a little too old to do this. Because she was saying that it was a lot of fun making the clothes and everything, but there was so many more things to do. She likes making clothes, but doing a stylist and being a seamstress to make all the clothes at the same time is just a little too much. She had to go to all the music programs and make sure the girls were okay. She had 7 members to deal with. She has to do all that by herself, plus make more clothes for more stages. So if she does end up doing more of this in the future, she probably is going to have to getting a team together to do more than one of these. But yeah, she likes being able to just be in her studio, doing her own thing, maybe going to like the Dongdaemun fabric market and, picking stuff up. That seems to be what she kind of has a limit for. So with the commercials that you've done, or even some of the other clothes that you've made, is there any few pieces that really kind of stood out for you? 지금까지 제작하셨던 것 중에 제가 블로그랑 SNS 보니까 정말 그냥 저희는 스쳐 지나가는 일반 의상 같은 옷들도 엄청 많이 제작하시고 맞아요. 좀 특이한 것도 많이 제작하시고 좀 기억에 남는 광고나 뭐 드라마 속 옷이나 뭐 그런 게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재작년이었나? 자동차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그 광고가 보라색 에나멜로 된 트렌치 코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광고주 분도
좋아하셨고 감독님도 좋아하셨고 스타일리스트 분도 좋아하셨고 저까지 만족이 되는 경우가 조금 없어요. 네네네. 왜냐면 광고나 무대 의상 같은 경우는 다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옷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만족하는 의상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더 있어야 더 꼼꼼하게 봐줄 것 같고 한데 그것까지 봐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겉만 그 의상처럼 보이면 되는 옷들을 많이 들였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광고는 정말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옷이 나오는 그런 광고들은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Okay. So it wasn't necessarily a particular like a star or whatnot, but there was a car commercial that she did, and there was this like an animal print of bright purple, and it's really rare for her to say that the director for the production team, plus the stylist and her to all agree that this clothing was perfect. And the reason is because for her personally, most of the time everybody loves it, but she doesn't because it's such a time crush of everything. She's so time crunched for everything that she needs to do. So she's like, man, I could have done this better. I could have done that better. A lot of things go where they're just like the outside shell of what the clothing could be. But it was bright purple. She loved it. Everybody loved it. And that was one of the clothings that kind of really stood out for her. So since you style so many celebrities and whatnot,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we use your expertise. So I'm kind of curious if somebody is maybe a little bit top heavy. They maybe like they have a complex with their arms. They have broad shoulders. What would be a way for us to kind of style ourselves? 디자이너님은 아무래도 옷도 제작을 하시고 또 스타일리스트 경험까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사실 아티스트 분들이 몸 체형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도 좀 약간 내 단점을 좀 가리고 싶은데 좀 자신감을 얻고 싶은 팁을 좀 공유해 주자면 만약에 팔이나 어깨 쪽이 조금 넓다는 생각을 하고 좀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어떤 옷을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옷을 입으면 이쁠까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체형 커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다들 단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감추다 보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충격적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찔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체형 커버에 제일 중요한 건 시선 분산이에요. 내가 어깨가 넓은 친구라고 한다면 이 어깨 넓은 걸 드러내거나 숨기려고 할 때 좀 더 그 부각되게끔 그걸 자꾸 큰 옷 뭐 이런 걸 입다 보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넥라인이 V로 파징. 시선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어깨가 넓은데 티셔츠를 입고 싶다 하면 언더. 라인으로 있는 숄더가 그런 것들을 입는다든지. Okay, so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complex with your broad shoulders or if you have like arms and stuff like that, she's giving us a little bit of hints. Fam, if you tend to overly try to cover those, it will make them look bigger. That hurts so much. And also, everybody's trying to hide their like flaws, but actually putting them out there is a little bit helpful. So if your shoulder area or your arm area is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people to make a focus on, wear something V-lined of a V-neck. If you wanted to wear a broader shoulder, if you have broader shoulders and you wanted to kind of hide that, maybe going down for a lower shoulder for the seam is going to help you out as well. What about if somebody has a little bit more of a hip, what can we do? 그러면 힙이나 이제 뭐 약간 아랫배가 좀 크신 분들이 좀 컴플렉스를 가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체라고 한다고 하면 허리를 좀 더 강조를 한다거나. 벨트. 그렇죠. 이것도 시선 분산의 그 차이 그거긴 한데요. 허리를 좀 더 강조를 한다거나. Okay. 아니면은 그 허벅지와 힙을 최대한 라인을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근데 그런 경우면은 차라리 허리 그 힙과 허벅지를 그 라인만 살릴 수 있는 A라인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오히려. 그렇죠. 대신 너무 롱한 스커트는 입지 않으시는 게 좋고. 오케이.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하이웨스트. 배가 많이 나왔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이웨스트 원피스라든지 하이웨스트 바지라 그러니까 좀 가릴 수 있는 내 허리 편하고. 라인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라인으로 좀 더 시선 분산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Okay. 네, Okay. So yeah, if you feel that your, you have a bottom tummy or your waist is something you would like to hide a little bit, we can focus on high waists or, add a belt or add waist. It's kind of putting the sight somewhere else. A-line skirts actually could help if you are a girl too. So that's something you can think about too. We do have a few more tips that I want to ask for different types of body types, but I do want to take another quick song break. So what we're going to do is have Peniel singing That Girl and more of our insiders coming up after this. Today we have a super insider in the studio. Thank you so much, Pei, for saying that we have a true interesting guest today, a true insider. Thank you so much for those messages. She is a designer / a professional seamstress, and she is helping us out today. Before we went into the song break, she was helping us with different body types. We went with people who might have broader shoulders and maybe a little bit more of a complex of their arms, maybe somebody who has a little bit of a belly or their hip i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hide. So I was wondering if maybe somebody is pretty much thin with arms and legs, but they tend to have a little bit more of a midriff. Is there certain types of clothing that they should be wearing? 저희 이제 팁을 이어서 여쭤보면요. 팔다리는 좀 가는 편인데 배 쪽이 좀 나오신 분들이 아니면 좀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어떤 옷을 피하고 어떤 팁을 하면 좋을까요? 시선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약간 하체 비만이랑 조금 비슷해요. 복부 비만 쪽인 분들이랑 좀 비슷한데 하이웨이스트 입는 걸 추천 일단 드리고 아니면 좀 허리 드러내는 허리가 근데 드러나려면 티셔츠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냥 퉁 떨어지는 좀 티셔츠라고 하면 좀 붙는 걸 입고 싶으신데 네. 나는 여기가 조금 나왔다 하면은 네. 이렇게 라인이 옆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그런 라인들이 좀 있는 일자 말고 약간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 있는 걸 입으면 허리가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다른 디테일로 이렇게 뭐 파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스킨이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 옷의 효과로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옷들도 팁으로 입으시면 좋습니다. Oh, that's super cool. So yeah, if you want to kind of hide your tummy and you want to do it, she's saying that actually if maybe you wore like a dress or a t-shirt that has, different design on the waist, or maybe it's cut out on the waist to kind of show a little bit of an hourglass, kind of to make that effect, or high waist is something as well. Now, last but not least, probably everybody's just like, oh, you're so skinny, you look so cool. But then a lot of girls or guys might feel that there's not much to do with their body. How can they kind of add a little bit more? What can we do there? 많은 분들이 좀 부러울 수 있는데 좀 사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밋밋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마르신 분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부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실까요? 그쵸? 아무거나 입어도 이쁠 텐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면 얇은 소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라인이 드러나는 게 컴플렉스인 거다 보니까 얇은 소재가 확실히 라인 실루엣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얇은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좀 각이 잡힌 자켓이라든지 두꺼운 소재가 조금 있는 그런 원단으로 된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름이 좀 잡혀 있는 어딘가 한 곳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것도 시선 분산이랑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킬 수 있게 뭐 퍼프 소매를 입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Okay. And she's like, why would that be something that would be problemsome? But anyways, it seems that if you can wear thicker fabrics, it would be a lot easier for you to look more balanced. Maybe something that has like puff shoulders or something in the fabric or the line to show off a little bit more. It is already time for me to say goodbye today. But before we do that, I'm really curious as to what is up next for you because it seems like you've had a really interesting life as a stylist and now as a designer. So what can we look forward for you in the future? 지금까지도 스타일리스트 하셨다가 이제 제작자 하시고 디자이너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디자이너님의 미래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좀 최종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제 나름의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브랜드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옷이 많이 팔리면 이익이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저는 대량 생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 507 모드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맞춤으로써도 대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해보고 싶은 게 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말로 하면 츠쿠로이 타츠히토 라는 영화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이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처럼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Oh, 네. Okay. So she says that she's getting ready for launching her brand. It's not going to be a brand that's going to be mak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clothes to be totally mainstream. It's more going to be like a one-on-one basis, make-to-wear type of a outfit of a brand, and it's called 507. So that's going to be getting ready very soon. She says that she loves a particular movie, which is A Stitch of Life, and she hopes that she can kind of live like that. So she hopes that happens in the future. I really do hope tha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we hope to see you next time.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Bye. All right, take us out of Studio 4. Today is going to be Rania with their track Style, and I'll see you guys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